안녕하세요 표현둥이들, 표현학교 교장 길만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3월 6일 자유도서 모임 1부입니다. 1부에는 저의 포기하는 연습이라는 책 소개와 그 책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가지려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포기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긴 영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음성으로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설거지 하실 때나 밥 드실 때나 그때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표현둥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온라인 독서 모임 3월 6일 자유도서 모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지영님과 정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나이, 성함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자기소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자기소개 주제는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것, 아니면 감정적으로도 괜찮고 물건도 괜찮고 버려도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때까지 뭔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또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좀 색다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물건, 감정적인 것, 아무거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저번 주에 못 나오셨던 정민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민님 부탁드릴게요. 정민님이 또 컴퓨터가 약간, 정민님이 나가셨네요. 부담스러우셨나? 잠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얘기 한번 쭉 해볼까요? 정민님이 참가하셨습니다. 네, 정민님. 네. 부담스러우셔서 나가셨던 거 아니죠? 네, 컴퓨터가 또 좀 이상하신가요? 말썽이네요. 네.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네, 컴퓨터를 버리셔야.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제가 버려야 할 것. 네. 저는 그러면은 요즘에 버려야 할 물건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신발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신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 있는데, 네. 그 신발이 좀 많이 낡았어요. 네. 저는 그 낡은 것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낡은 만큼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저는 너무 편하고 또 그냥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누가 저한테 네. 제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누가 저한테 네. 너 신발 좀 빨아 신어라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나요? 네. 저 이제 같이 네. 일하는 네. 선배님이 저기 너 신발 좀 빨아 신어라. 네. 그리고 나서 네 이랬는데 네. 며칠 뒤에 너 신발 또 안 빨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그래서 또 객관적으로 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지기도 했고 네. 해서 버려야겠다라고 사실 네. 몇 주 전에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 못 버렸어요. 아, 잘 못 버려지네요. 저기, 지영님이 지금 열받으셨어요. 실례라고 지금. 아, 네. 엄청 열받으셨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네. 그 신발을 얼마나 신으셨어요? 이 신발이 음. 아마 1년 조금 넘게 신었을 거예요. 1년 반 정도 신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하얀색이고 천으로 된 신발이다 보니까 빨아도 사실 네. 깨끗하게 하얗게 빨리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몇 번 빨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신발을 좀 버려야 될 물건 중에 하나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아서 네. 삶아서 신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버려야 될 것들. 그러면 정민님께서는 신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영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영님. 네, 정민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네. 내가 뭘 버려야 되지? 이제 물건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영국으로 오면서 물건을 많이 정리하고 와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영국 집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다 새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물건을 정리해서 온지라 네. 물건상으로는 크게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네네. 이게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있는 거 버리면 안 된다. 네, 이제 남편이 제 옷이랑 신발을 보더니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근데 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아니죠,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여자치고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옷이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옷을 잘 안 사는 편이거든요. 오래 입어요. 사는 옷들을.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정민이처럼 잘 안 버리고 이렇게 오래 입어서 그렇지. 네. 옷이 그렇게 막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네. 감안하면. 근데 신발도 이제 남편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정리할 때 보니까 6켤레 정도 있더라고요. 네. 신고 다니는 거 합해서 한 6, 7켤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름, 겨울 구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아무튼 지금 얘기가 좀 했는데, 네. 그래서 물건상으로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좀 달리 생각을 해봤는데, 부정적인 생각들? 네,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다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호감이 가고, 좋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사실 이제 오늘 소개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그런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네, 부정적인 마음. 그런 생각을, 마음을 좀 버리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 자기 합리화를 하신 지영님. 이거 보여드릴 수 없고 정말.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마음적인 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좀 버리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버려도 될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박스. 뭔가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그 박스를 모아두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이사 갈 때나 뭐 쓰겠지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박스 같은 거를 좀 모아두는 습관이 있어서 이거를 좀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감정적인 부분은 요즘에 조급함 자체를 조금 계속 버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모아두면 쓰일 때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또 쓸 때쯤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대비해서 막 쌓아두고 막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박스는 또 어디 쓰긴 쓰는데,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뭐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하나 사면 휴대폰 사면 그 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모아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또 인터넷에 박스 한 1,000원이면 실컷 사잖아요. 몇천 원이면.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뭔가 앞날을 대비해서 지금 모아두면 좋다 막 이런 거보다는, 네,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지. 맞습니다.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지 또 중요한 걸 남겨두는 거죠. 이거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채팅창이 활발하네요. 그쵸. 그래도 물건이 느는 걸 보면, 저도 옷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뮤지컬 연습할 때 연습복으로 계속 입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직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또 연습복도 입는 것만 입어요. 근데 안 입는 거를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추억에 담겨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 추억에 담겨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으실까요? 저는 근데 추억에 담긴 물건은 안 버리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쓸데없는 거. 제가 입던 거 말고요. 안 입던 거. 연습복도 사두면 입는 것만 입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옷 정리해서 기부하시려고요? 생각만 하고 아직 못하고 계시다는. 네. 아까 아직 버릴 게 없다는 버릴 게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던 지영님입니다. 또 새롭게 버려야 될 것들, 버려도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책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소개는 어떤 분이 먼저 하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저부터 할까요? 제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거랑 이어지는 좀 그런 책이라서 오늘은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훅 들어갔지만 오늘은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이 책은 일본 책이에요. 일본 책이고, 일본 주지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쓰신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원래 보통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은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본 스님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아기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스님이 쓰신 책과는 좀 다르게 자신의 삶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꼭 불교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삶에서 부딪힌 내용들을 가지고 그 해결점을 불교의 교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었고요. 뭐라 해야 될까요?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라는 것은 죄송한데
제가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 아니라 제가 책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연습. 이게 포기하지 않는 연습인데 포기하지 않는 연습을 쓰신 분이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네요. 포기하는 연습. 네, 그래서 포기하는 연습으로 다시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부분을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 명확하게 밝힌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게 되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답이 나올 거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냥 신경 쓰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만큼 애썼다. 이 일에 관해서는 열심히 했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심신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뭔가 포기하면 그럴 줄 알았어. 너 좀 해보더니 왜 이렇게 포기했어?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아무 의심 없이 계속하길 그만두는 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봤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점점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시도하고 또 포기하고 시도하고 찾아가는 것도 용기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막 그냥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오기를 부리는 상황을 지양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일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만들면 내가 배운 거나 아니면 내가 습득한 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의미는 좀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하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요즘 저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이루고 싶어서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사람이 에너지가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포기하는 그런 연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보통 요즘 많이 나오는 책이 너 스스로를 알아라, 자아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스님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성지순례 아니면 자아 찾기 여행 같은 거를 다닌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다녀오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이때까지 내가 있었던 모자란 부분 아니면 뭔가 모자란 부분 아니면 일상생활의 나 이런 것도 그냥 나더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그대로가 나더라. 근데 그분들은 자신 안에 뭔가 빛나는 걸 찾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아를 찾겠다는 집착, 그러니까 자아를 찾겠다는 것을 포기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책 설명은 한번 이 정도로 하겠고요. 결국 삶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언가를 포기하는 시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괜찮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공유하고 싶었던 질문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자기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버리면 조금 평온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옷은 계절마다 7벌만 있으면 된다. 해마다 반드시 한 번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된다. 연인과는 하루에 한 번만 연락하면 된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3명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최소 필요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도 뭔가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최소 필요한 것을 한번 정의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거는 마지막에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지속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포기 못한 경험 혹은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될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정민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정민님 또 컴퓨터 좀 이상하시나요? 잘 됩니다. 네, 잘 되네요. 안 버려도 되겠네요. 네. 포기 못한 경우. 그쵸. 사회의 시선이나 아니면 그것도 사회에서 교육받아온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민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포기를. 네. 어렵죠. 이 어려운 있어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첫 스타트를 잘못 끊었네요. 아니요, 포기 못한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요? 네. 저는 그냥 왜냐면 욕심이 제가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잘한다고 이제 순간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을 포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친구들 를 놓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좀 스트레스죠. 그런 아무튼 사람에 대한 포기를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포기를 못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친구랑 나랑 이제 맞지 않고, 또 그 친구가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호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난 너무 친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에 비해서 그 친구는 나한테 그 감정이 조금 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네. 이제 어렸을 땐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생각이 나네요. 포기 못했던 경험이. 혹시 뭔가 일적인 부분에는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만 있으신가요? 일적인 부분에는 뭔가를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되게 정민님은 왠지 꾸준하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닌가요? 저번에 제가 기억으로는 뭐 마라톤도 나가신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꾸준함이 조금 몸에 배어 있으신 분 아닐까. 혹시 그 꾸준함 때문에 피곤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꾸준함 때문에 피곤했던 적. 네. 그러니까 꾸준함 때문에 피곤했다기보다는 네. 어렵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그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 책 자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게 나한테 불편하지 않으면 그 지속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으면 계속 꾸준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민님이 그런 데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신 분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지영님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영님. 네. 네,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저도 정민처럼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랬던 적도 물론 있고요. 네. 지금 좀 다른 경험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대학교를 갔어요. 네. 네, 네. 근데 전공이 저랑 맞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학교였고 전공이 맞지 않는데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휴학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기도 하고 전과를 할 수 있나 해서 생각도 해보고 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수능 시험을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하던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이 네. 좋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국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졸업장이 없는 건 상상이 안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네. 학교로 졸업을 했죠. 예, 이제 그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네, 근데 참 돌이켜보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도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너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잘 안 됐고 네. 그만두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네. 지영님 뭐 맛있는 거 드시나요? 아닌데? 저. 정민님이시구나. 정민님. 정민님이 약간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서. 네. 그래도 뭔가
시도는 해보신 거잖아요. 그쵸? 계속. 그쵸. 시도는 해보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으신가요? 혹시 내가 뭔가, 지속하는 거, 먹은 거 아니시라고?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지금은 글쎄요. 근데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많이 그러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여서 뭔가를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오히려 네네. 뭔가를 오래 계속해오던 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끌어내려고 했네요. 여기 또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네. 이제 생각했던 게 저도 지금 막 일을 많이 벌려놨거든요. 네. 뭔가를 이제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좀 지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저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 이제 글쓰기를 잘 쓰려고 거의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남편 퇴근해서 오면 남편이랑 저녁 시간을 오롯이 같이 보냈는데 네. 지금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죠. 남편이 좀 마음 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섭섭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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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금 그 사람의 지금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고, 또 그걸 하다가 지치는 타이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지속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해 포기 못한 경험은 예전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게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도 약간 성격 자체가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보고 큰 게 있어서 그 끈질김이 조금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거랑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지금 조금 쉬어도 되는데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내가 뭔가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친다면 한 번쯤 쉬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용인지 뭐 포기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인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엔 제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자신만의 최소 필요한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필요한 생각나는 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아까 좀 부스럭 소리낸 정민님부터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정민님? 네. 네,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한 김에 제가 먼저 소환을 했습니다. 네. 저 진짜 먹은 거 아니고요. 네. 봉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여기 앉아가지고. 먹으셔도 됩니다. 여기 또
온도는 좀 편하게, 네. 네. 배고프면 뭐 드시면서 하시고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자신만의 채소 필요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네.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마셔야 된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마셔야 된다. 네. 아, 안 마셔 보려고 했으나, 네. 먹고 싶네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나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민님께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많이 드셔서? 네, 커피를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제 커피를 아예 좀 줄여봐야겠다 해서 조금씩 줄이다가 완전 끊었는데,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거의 막 엄청 많이 먹게 됐어요, 또. 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하루에 네. 그냥 종이컵으로, 조그마한 종이컵으로 한 2잔 정도? 네네. 어디 카페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먹고, 예전에는 카페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거의 카페를 안 가요. 하지만 굳이 안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한 잔 정도는 먹고 싶다. 그 여유를 위해서. 네. 그러면 정민님께서는 나는 커피 한 잔,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왜냐면 또 다 예전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먹다 맞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커피 말씀하셨고, 사람에 대한 거는 없을까요, 혹시? 사람에 대한 거, 나는, 네. 사람에 대한 거. 없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영님 소환해 보겠습니다. 네, 지영님의 최소 필요한은 무엇일까요? 한번 궁금하네요. 오디오를 메꾸기 위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지영님 나타나셨습니다. 지영님의 최소 필요한은 최소로 필요한 게 네. 이거 좀 네. 좀 작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남편의 애정? 애정 표현? 남편의 애정 표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시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외국에 있는 상태고, 네. 이제 매일 꼭 보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네,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환경상 네. 정말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느껴지는 게 아직은 그 남편의 관심, 그 남편의 그런 좀 애정 표현 이게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제 그 부분을. 네, 그래서 남편의 애정 표현 자주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자주 해줘요. 자주 해주는데 네. 네, 근데 있었죠. 근데 가끔 이렇게 남편도 퇴근해서 와서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말 나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남편이 오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뭔가. 그쵸. 근데 이제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밖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래서 피곤하고 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너무 갑자기 속상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건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날 싸우셨나요? 싸운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잘 풀긴 했는데 제가
울었어요, 나중에.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그런 걸 조금 그런 스스로를 조금 자각을 하고, 네.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자각을 하고, 네. 좀 조절을 잘 하고, 요즘 블로그가 아주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약간 그런 거, 지금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 책에서는 뭔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설정을 해두면 조금 더 많이 바라는 거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지영님은 남편의 애정 표현이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해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해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영님의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제 말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좀. 네. 행복한 결혼 생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채소 필요한. 저의 채소 필요한은 하루에 한 번. 저는 하루에 한 번, 여자친구와의 통화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저도 약간 로맨티스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 약간 그런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런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서로 의지가 되는 거,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최소 필요한 그거를 설정하고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들어왔을 때 그거가 욕심이 아닌 상태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의 소개 그리고 이 책을 통한 대화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책 소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최소 필요한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